자, 1교시 1번 문제는 KSIC 60529에서 말하는 전기기기의 외함 보호등급 IP 등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IP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최초로 출제된 게 한 75회 정도 출제가 됐고 IP 등급이 한 3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IP 등급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즉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전기기기 외함의 보호 등급이다. 그걸 결정하는데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설계자의 의도가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말로 쓰기보다는 IP,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대로 뭐 67이다. 그러면 이거는 먼지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물에 대해서는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춘 이러한 기기를 선정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IP 등급을 정하는 이유가 IP 네모네모 이런 숫자, 첫 번째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고형물체가 침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두 번째 숫자는 여기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이다. 그래서 고형물체와 물에 대한 보호 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반드시 어떠한 기계기기의 등급을, 보호 등급을 표시할 때는 IP 등급을 명기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숫자는 0에서부터 즉 고체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6까지, 또한 액체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숫자를 적용해 놨고요. 필요 없는 등급은, 즉 고체에 대한 보호 등급이 필요 없다 그러면 X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보호 등급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쪽은 X로 표시면 되겠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IP 67이다 그러면 먼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가 되고 15cm에서 1m까지의 물을 채워서 그 기계기구가 완전히 방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보호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2번 문제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할 경우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는 얘기는 어떤 계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설명하라는 문제가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유도 전압은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을 매개로 해서 그 도체라든가 또 권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체가 평형이 된 경우에는, 삼상 평형 도체인 경우에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어떨 때 지락사고가 나서 영상전류가 흐를 때 이 영상전류에 의해서 세교되는 자석에 의해서 통신선의 유도전압이 인가되겠죠. 그래서 그 인가되는 유도전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호 인덕턴스, 즉 도체의 길이 영상전류를 매개로 한 이러한 전압이 유도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묻는 문제는 즉 차폐선을 설치할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즉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즉 전력선에 어떠한 사고가 나서 지락전류가 흐를지라도 차폐선에 유도되는 전류와 이 통신선에 유도된 전류, 즉 통신선에 유도된 전류는 전력선에 흐른 전류와 차폐선에 흐른 전류가 각각 어떻게 돼요? 자석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상호 쇄교가 돼서 거의 여기에 되는 인가되는 전압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폐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시험 전압은 여러분들의 자료와 같이 전압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3번 문제죠. 대전류 용량을 가지는 전력선, 즉 케이블 부스덕트의 단락시, 단락 전자력과 단락 기계력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것들은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곳에 자속이 발생해서 그곳에 발생된 자속에 의해서 전자력이 발생하고 또한 전자기계력,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실험식에 대한 수식은 천상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암기를. 간단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선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는 문제에 크게 보면 간선 설계 시 고려사항에 이러한 단락 전자력과 기계력을 고려한다는 일종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 4번 문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정하는 여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 성능의 기준값. 2번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에 좀 외울 게 많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 성능 이거는 종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준값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낸 게 이번에 KC 즉 개정되면서 판단 기준 52조에 새로이 들어간 내용이죠. 이거는 117회 면접 시험에도 이거를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저압 설비의 절연 성능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 좀 보시면 되겠죠. 종전이 어떻게 되죠? 150V 또는 400V, 0.1, 0.2, 0.4 메가오hm 이렇게 돼서 기준이 됐던 거를 SELV, PLV 또 FELV 500V 이하 500V를 초과하는 저압 거기에 절연 성능이 0.5, 1.0, 1.0 이렇게 해서 메가오hm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바뀌었으니까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 5번 문제는 산화아연 제테노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 3, 4년 전에 출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열폭주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자, 산화아연 피레기는 내부에 공극이 없죠. 제테노 즉 산화아연 소자의 특징은 공극이 없고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전압이 낮은 전압 상태에서는 높은 절연 성능을 갖게 되고 높은 전압이 인계되면 저항이 낮아서 도전로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도통에서 서지를 차단하는 대지로 통과시키는 이런 성능을 가진 게 산화아연 소자의 특징이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진 반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 산화아연 소자를 통해서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미소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를 누설전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면 모든 기계기구는 전기기계기구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에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되는데 열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발생된 열과 방산할 수 있는 열이 있습니다. 기계기구 모든 기계기구가 전선이 됐든 뭐 전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어떤 이런 보호장치인 피레기가 됐든 간에 발생하는 열과 방산하는 열의 관계가 있는데 발생하는 열보다 방산하는 열이 많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기계기구. 그래서 우리 전기기기의 연속 즉 정격 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열을 방산하는 열이 많아서 지정한 온도 상승값을 이상을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어떻게 돼요? 정격이라고 합니다. 정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레기는 특히 발생하는 열과 방산하는 열이 클 경우에는 이 지점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지점 즉 방산하는 열이 더 적을 경우에는 피레기가 열폭주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비단
필해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기기계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승강기 설계 순서와 배치 결정, 국토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엘리베이터의 설계 순서는 설치 대수, 운용 계획, 전원 설비를 계획하는 순서로 해서 쭉 이쪽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배치 방법, 일렬 배치와 대면 배치, 코브 배치, 그래서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문제인데요. 천상 이런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온 문제 같은데 또 나왔어요. DR, Demand Response의 의미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금 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DR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DR이라는 거는 전기 사용자, 일반적으로 수용가에서 전력 시장이 가격이 높을 때, 전력 시장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전기를 사들이는 것이죠. 어떠한 그러한 그 전력 시장의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 계통의 어떠한 예비율이 부족해서 위기다, 이랬을 때 아낀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죠. 수용가에서 판매하고 금전적으로 뭔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뭘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가에서 어떠한 국가적인 전력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수요 반응 DR, 디맨드 레스폰스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얼마 전에 또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된 거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수요 반응 요금 제도는 두 가지로 크게 피크 감축 DR과 요금 절감 DR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피크를 감축하게 되면, 즉 1시간 전에 피크를 감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급과 실적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또 요금 절감 DR, 즉 하루 전에 전력 시장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껴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DR, 즉 디맨드 레스폰스가 되겠습니다.